기본적으로는 이제 알트 시즌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만 꼽자면은 솔라나 생태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체인이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수라든지 만들어내는 이런 매출,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스피의 어떤 발생 수준, 그리고 지갑 활성 지갑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지금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어요. 솔라나 체인에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원래 금융 쪽 일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코인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있죠. 이게 사실은 새로운 이런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항상. 예. 저는 이제 그 은행 프롭 트레이더로서 이제 자본시장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 나름 그 일이 굉장히 재밌고 적성에도 잘 맞고 그래서 이제 은행, 증권사 그리고 또 자산운용사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런 걸 계속 10여 년 이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제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우리 포시즌 호텔에서 하필이면 또 한국에서 했는데 이제 우리 이세돌 구단이 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졌지만 한 판 이기긴 했어요. 예. 인류의 마지막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를 상대로 한 바둑 대전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AI하고 바둑을 두지는 않는 시대가 돼버렸죠. 자기 트레이닝을 위해서 둘 수는 있겠지만 이제 대국을 하지는 않는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이미 이제 핀테크란 표현이 사실 굉장히 이미 많이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핀테크가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거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핀테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와 이거 기술이라는 거 대단히 무섭구나. 바둑이라는 영역이 지금 이제 AI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복되긴 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자산을 운용하고 이런 에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 이제 트레이딩 이런 걸 하는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 은행은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증권사는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자산운용업은 어떻게 바뀔까? 보험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돈을 송금을 하고 받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바뀔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험은 이렇게 바뀝니다. 뭐는 어떻게 바뀝니다 하는 것들이 솔직히 좀 유치하게 보였던 게 많았었는데 저를 깜짝 놀래켰던 게 이제 블록체인이었죠. 네, 비트코인이었고 비트코인을 2013년도 13, 14 이때쯤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014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트코인 그 일산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갔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놀러 갔던 거죠 그때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바빴으니까 제대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16, 1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세를 고쳐 앉았고 18년부터 아예 그냥 18년 말부터 기존에 하던 거 나름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었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크립토 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지금도 이제 크립토 마켓을 제일 많이 깊게 좀 연구하고 저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이제 산업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수목투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에셋 매니저이자 트레이더로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요즘에는 마켓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인 투자를 오랫동안 해 오셨으면 알트코인도 투자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투자 실패한 적도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 실패라기보다 그 돌아가신 정주영 전 현대 회장님께서 하신 실현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표현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이자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수준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크립토 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과정들은 최고의 크립토에 관한 어떤 투자 관점에서 최고의 어떤 운용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경험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죠. 대부분 이제 크립토 시즌에 처음 들어오면 많이 이제 고생을 하는 부분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시클리컬, 이 반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게 좀 감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갑다 정도의 이제 감은 이제 좀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고 접근했다가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샀던 가격에서 80% 90%가 갔다가 거기에서 또 바닥에서 막 30배 뭐 50배씩 올라버리고 그걸 이제 견디기가 힘들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인 중에서는 근데 그런 게 막 70% 80% 빠지면 보통 사람도 견디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크립토 마켓에 들어와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해 투자의 시련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예.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비트코인 투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부담돼서 알트코인을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전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비트코인이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트코인을 건드린다? 거의 필패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부담돼 가지고 알트코인으로 간다라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약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일단은 권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알트코인으로 내가 뭐랄까 시계를 좀 넓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또 알트코인들은 공부할 게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더리움이 나온 이후에 첫 번째 강세 사이클이 왔던 2017년도 ICO 붐이었거든요. 이때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여러 또 뭐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립토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섹터로 지금 막 나뉘어져 있거든요. 뭐 레이어 그 예전에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끝나던 거를 레이어 1이다, 레이어 0다, 레이어 2다 뭐 그래가지고 이런 이 밑바탕이 되는 플랫폼도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 위에 뭐 디핀이라든지 뭐 AI 코인이 뭐 다양한 어떤 섹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그 프로젝트 개별 특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표들이라 하면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코인의 환경이 제공하는데 뭐 어떤 뭐랄까 매출 일종의 뭐 트랜잭션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 뭐 늘어나고 있는가 거래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사실은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초기에는 그냥 예전에는 백서 하나 보고 아유 뭐 전망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게 이제 점점 더 뭐랄까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오우씨 알트코인 투자 못하겠는데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왕이면 이제 약간 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무거나 왜냐면 너무 쉽게 우리가 코인을 쉽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전 조금 말리고 싶은 면이 일단은 있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뭐 코인만 그러냐? 우리가 코스닥에 뭐 주식 살 때도 사실 뭐 재무제표도 안 보고 사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주식펀드 매니저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거든요. 재무제표 좀 보시고 사업 내용 보시고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용들 좀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뭐 피어 그룹에서 뭐 이런 경쟁 구도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 볼 게 많거든요. 예. 그렇게 좀 그래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알트코인은 뭐 오늘 당장 뭐 50% 70%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위험성이 그렇게 높으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변동성이 사실 너무 높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자산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게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에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알아가고 사귈 때 이 사람이 성격에 이런 기복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막 그냥 뭐랄까요, 조울증이라고 할까요? 막 너무 좋았다가 너무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편한 사람은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 편하죠. 변동성이 적은 사람이 편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조울증이 있다. 뭐 그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감정적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뭐 예술적 재능이 있다거나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산들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은 무작정 그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 사실은 가늠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마찰이 좀 적은데, 사람을 사귀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건 그냥 지레짐작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경험해본 변동성 범위 내에서 일단은 바라봅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 뭐 이더리움을 투자를 했는데, 혹은 뭐 솔라나를 투자를 했는데, 보통 뭐 코스닥 종목들이 변하는 정도 아닐까? 뭐 주식시장에서 뭐 조금 변동성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접근했을 때 느끼는, 막상 그거를 장기 보유를 하게 됐을 때 느끼는 어떤 그 변동성은 사실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막 마이너스 90% 갔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대부분 손절치고 나오게 돼요.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립토 코인을 처음 투자하면 결국에는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나와가지고 와 이거 나 코인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을 접근할 때 제가 막 앞에 막 장황하게 여러 지표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변동성을 한번 보셔라. 그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냥 우리가 코인 마켓캡이라든지 이런 그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당 코인을 찾아가지고 과거의 가격 변화를 한번 보라는 거죠. 보면은 정말 90% 이상 왔다 갔다 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거를 보면 이제 와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죠. 만약 그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네. 진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이 알트코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좀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 관리의 노하우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에 대해 잘 알고, 현재 산업 사이클이 어느쯤 와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MVRV라는 지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2점 얼마 뭐 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또 산업 시클리컬 측면에서 보면 알트코인 본격적인 강세장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왜 이제 오지 않았냐면, 알트코인은 MVRV가 2점 얼마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본격적으로 강세가 와가지고 막 화려하게 엄청 강세를 보여버려요. 그 측면에서는 알트코인이 지금 매력적인 타이밍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을 좀 판단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뭐 시장이 뭐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로 인해 가지고 꺾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 받겠다라는 것도 좀 가늠을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뭐 주식 또 코인 이렇게 투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코인에 관한 투자 원칙을 제가 이제 코인 투자 원칙 8가지 해가지고 제가 정해놓은 게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수목투부 채널에 아직 너무 강조를 하는 것 같네요. 그 채널에 오시면은 이제 딱 그 대문에 걸어놓긴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8개 중에 사실 2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라. 만약에 그게 이제 공감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부부터 다시 해라.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고. 그러한데 거기에 좀 추가를 하나 하자면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투자한 자산에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 사랑에 빠지기 사실 쉽상입니다. 그러면 집착을 좀 하게 되고,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는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조금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기 짝을 만나고 할 때는 사랑에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살다 보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왜 웃으시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야 이제 아차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감성보다는 항상 이성이 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저는 좀 권합니다. 그것이 이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기만의 노하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어떤 코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주식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그 투자 대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의사결정을 최고의 의사결정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뭐 최근에 지금 같이 우리 하는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밤에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하지 마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특히 코인 투자할 때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면 막 언제든지 우리가 거래를 하고 싶고, 요즘에 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이 활성화되는 시간은 아무래도 새벽 시간, 아침 시간, 그리고 뭐 좀 머리가 쾌적할 그런 시간들이고, 밤 늦은 시간이 되거나 이러면 좀 감성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는 조금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결정해도 될까? 이거 내일 아침에 결정해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결정할까? 이런 걸 좀 판단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네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알트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지금 아닌데 곧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이번 사이클에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알트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거는 내년 한 뭐 중반까지 크립토 마켓이 이제 강세를 띈다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트 시즌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만 꼽자면은 솔라나 생태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라나 체인이 지금 이더리움과 이제 약간 경쟁하고 있는 흐름으로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밈 코인들이 아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기는 합니다. 밈 코인들이 주로 솔라나 체인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체인이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수라든지 뭐 만들어내는 이런 매출,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스피의 어떤 발생 수준, 그리고 뭐 활성 지갑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지금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시가총액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솔라나 체인에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 생태계에는 상당히 좀 높은 어떤 재무적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저평가된 것들이 좀 보인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뭐 마냥 망한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선들이 교차되고 있긴 한데, 만약 이제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지금 월가에 사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들이 온체인으로 넘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거를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큰 테마인데, 이것들은 어쨌든 뭐 이더리움 체인이 그래도 중심이 될 소지가 크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도 또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을 걸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만 꼽자면은 솔라나와 솔라나 주변의 그 에코시스템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솔라나도 단점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사이클에는 좀 주목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이런 게 있어요. 당선되고 나서 뭐 미국 체인, 아까 이제 그 캐피탈 게인 관련해 가지고 텍스 프리 하겠다라는 게 이제 뭐 미국 코인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솔라나 이제 좀 미국계 프로젝트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 팀을 비롯해서 뭐 다 거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한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고래동공부에서 하시는 코인 강의에서 더 많이 풀어주실 거죠? 그쵸. 그 제가 이제 12월 바로 다음 달이죠.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2월 매주 목요일 날 고래동공부에서 트럼프 이후에 펼쳐질
환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3주에 걸쳐 가지고 좀 강의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 전체적인 Q&A도 받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성정길님 채널하고 또 우리 또 웅달 책방 웅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또 우리 고래 동공부 거기서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쨌든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은 공부를 더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과 어쨌든 강의 형태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좀 신경이 사실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뭐 이런저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생각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저와 같이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은 향후에 펼쳐질 트럼프 이후에 크립토 산업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또 뭐 제가 나름대로 10여 년간 기관 투자자로서 거래해왔던 어떤 거래에 대한 어떤 판단들 그리고 또 지난 수년 동안 크립토 씬에서 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좀 다 녹여가지고 말씀드릴 거라서 뭐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뭐 사실 어떤 분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미 뭐 잘 아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정도는 좀 잡혀 있는 분이 오셔야지 아무래도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정도는 알지만 이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컨빅션이 아직은 없다. 뭐 좀 공부 정도는 좀 하고 있지만은 뭐 너무 잘 모른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찌 보면 적임자들일 것 같습니다. 뭐 알트코인 얘기라든지 그리고 크립토 산업과 관련된 주식들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은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긴 할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펼쳐진 어떤 산업 변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의가 이제 12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하는 네. 거네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이게 시간이 줌으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아마 이제 원래 이 시간에 고래동공부 공부를 하는 시간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퇴근하시고 이렇게 뭐 할 일 다 하고 딱 공부하기에 최적의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를 줌으로 매주 목요일 날 4주차에 걸쳐 할 예정이지만 만약에 시간을 뭐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그 차후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내용 자체에 관심 있으시면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을 했는데 아직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또 매도 전략 이런 것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종합적으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1주차는 저겁니다. 환경 변화입니다. 트럼프 시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크립토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가 한 공약이 이제 저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크립토의 수도가 되겠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환경 변화. 요게 이제 1주차고 2주차는 거기에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 투자 도구들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투자 대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다음에 이제 뭐 크립토 지금 미국에는 크립토 관련된 상장 기업이 30개가 넘어요. 이 주요 주식들 거기에 산업들로 몇 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주식들의 얘기들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산업 내 또 여러 가지 그 코인들을 알트코인들을 분류를 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전반적으로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주차고요. 그것들을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면 좋겠다는 것까지가 2주차. 3주차는 이제 정말로 거래를 함에 있어 갖고는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인 투자 원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 실전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3주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들으면은 뭐 주제는 트럼프 뭐 이렇게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수목이라는 친구가 코인에 관해서 하고 있는 고민들을 전반적으로 다 듣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Q&A 시간이 30분씩 하고 또 마지막 날은 종합적인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도 드릴 거고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다 답변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는 한에서 답변 다 드리고요. 모르는 거는 좀 공부를 해갖고라도 답변 드려야죠.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기 들으실 건가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생존 투자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왜 이 표현이 참 생존이란 말이랑 투자라는 표현이 이제 붙었을 때 뭔가 처절한 어떤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고 많이 쓰고 있냐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꾸려가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투자 대상들 뭐 주식이 어떤지 코인이 어떤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비팅해가지고 구매력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것들을 우리 성정길 채널과 또 고래 동공부에서 다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수목투부 오시면 또 제가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을 돕고 함께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존 투자 합시다. 예,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